2023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백자가 되어가는 풍경. 김혜린. 물레 위에서 점토를 돌린다. 선생님은 마음의 형태대로 도자기가 성형된다고 말했다. 점토가 돌아가는 물레가 있고 물레는 원을 그린다. 물레가 빚어내는 바람이 원의 형태대로 부드럽게 손을 휘감는다. 생각하는 동안 점토는 쉽게 뭉그러지고 도자기는 곡선이지만 원은 아닌 형태로 성형된다. 가끔 한쪽으로 기울고 일그러진다. 그러는 동안 창밖의 개들은 풀밭 위를 빙글빙글 돈다. 꼬리를 쫓으며 도는 개의 주변으로 풍경이 둥글게 말린다. 부드럽고 단단한 개의 몸속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수백 개의 동그라미들. 개들 보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그리며 사는지 궁금해졌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잘 재단된 옷을 입고 같은 사이즈의 길을 걷는다. 지도를 보지 않아도 언젠가 집으로 연결되는 길에서, 길을 잃는 방법을 잃어버린 동네에서 구획이 잘 나누어진 길을 직선으로 가로지른다. 어느새 공원은 개들이 풀어놓은 동심원으로 가득 찬다. 나는 원을 그리는 법을 배운다. 꼬리에 시선을 두고, 여백에 시선을 두고, 선에 시선을 두고,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더 많이 돌 수 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 내 손끝과 반대쪽 손끝 사이의 거리를 잰다. 선은 아름답게 구부러져 있다. 원이 아닌 모든 곡선을 그린다. 아직 백자가 어떤 모형으로 구워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정성 들여 요약을 칠한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길에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희고 막다. 어느새 풍경은 백자가 되어 있다. 백자가 되어가는 풍경. 김혜린 시인의 시입니다. 백자는 그 돌가루, 백토라고 하나요? 돌가루, 흙은 흙인데 어떤 여러 가지 특수한 성분이 있어서 아주 불순물이 제거된 어떤 백토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순백의 그릇을 백자라고 하죠. 전체적인 문맥상 그 어떤 깨끗함과 곡선을 추구하는 또는 둥근 원을 추구하는 어떤 시인의 마음, 그 시인의 마음을 표출한 듯 합니다. 물레 위에서 점토를 돌린다. 점토는 우리가 이게 원래 우리 한국어에서 찰흙이라고 하죠. 찰흙 또는 진흙이라고도 하죠. 질흙, 진흙이 아니고 질흙 또는 찰흙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물레 위에 어떤 둥글둥글한 순백의 원을 추구하는 시인의 마음을 물레 위에다 올려놓은 듯, 그 점토는 시인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레 위에서 빙빙 돌면서 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원을 만들기 위해서 물레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우리 독자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시인은 단순히 물레 위에 점토를 올려놓고 돌린다라고 썼을지라도 독자는 시인의 마음은 둥글둥글 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빙빙 돌기 위해서 또는 빙빙 돌리기 위해서 점토가 시인의 마음이고 그 물레 위에 마음을 올려놨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마음의 형태대로 도자기가 성형된다고 말했다. 성형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외과적 수술하는 것도 성형이지만 원래 다른 데서는 형성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성형된다 이 말은 도자기 만드는 도예 공방에서 쓰는 전문 용어인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의 형태대로 도자기가 만들어진다. 그 도자기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점토가 돌아가는 물레가 있고 물레는 원을 그린다라고 해요. 점토가 시인의 마음이라면 둥근 원을 추구하는 시인의 마음이 그 물레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해요. 물레는 원을 그린다. 물레가 원을 그리니까 점토가 돌아가고 또 점토도 원을 그리죠. 그래서 시인의 마음도 순백의 원이 될 것이다. 원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레가 빚어내는 바람이 원의 형태로 부드럽게 손을 휘감는다. 물레가 회전해서 시인의 손에서 둥근 원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레를 돌리면 시인은 일상을 다 잊어버리고 시인의 마음은 한없이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동안 점토는 쉽게 뭉그러지고 도자기는 곡선이지만 원은 아닌 형태로 성형된다. 가끔 한쪽으로 기울고 일그러진다. 둥근 원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점토가 쉽게 뭉그러지는 걸로 봐서 시인의 마음에서 완전히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생각도 많고 좀 이것저것 집중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둥근 원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곡선이지만 원은 아닌 형태로 도자기는 만들어지는 도자기는 곡선까지는 됐는데 둥근 원은 아닌 형태로 성형된다고 해요. 곡선은 직선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원도 아니죠. 그러니까 원을 담긴 했지만 원으로 완성되지 못한 채 형체를 이루어 간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성형이죠. 가끔 한쪽으로 기울고 일그러진다고 했는데요. 원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순백의 어떤 둥근 백자, 둥글둥글한 그런 백자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창밖의 개들은 풀밭 위를 빙글빙글 돈다. 꼬리를 쫓으며 도는 개의 주변으로 풍경이 둥글게 말린다라고 해요. 풀밭에서 자유롭게, 풀밭은 공원이라는 것, 공원은 도시의 여백이죠. 도시의 여백이기도 하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여백이기도 하죠. 그 여백에서 개들이 자유롭게 뛰논다고요. 그런데 그 여백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개들은 힘도 들이지 않고 놀면서 막 즐기면서 둥근 원을 쉽게 만들어낸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단단한 개의 몸속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수백 개의 동그라미들. 개는 늘 우리 인간과 다르죠. 그래서 좀 풀밭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어떤 개가 뭐랄까요, 그 개가 남긴 동그라미가 개가 이렇게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는 원래 여백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는 동그라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여백에서 또는 여유 속에서 뛰놀 수 있으니까요. 직선은 일방적이죠. 일방이죠, 일방. 직선은 한쪽으로 쭉 가는 것이고 옆을 돌아보지도 않고 앞과 뒤만 있죠. 직선은. 세모와 네모는 각이 있습니다. 모난 거죠. 좀 모난 데가 있는 거죠. 세모, 네모, 또 다각형들은, 또 다면체들은 그런 어떤 그 각이 있어요. 각을 세운다는 것은 모난 데가 있는 것이고, 또 모난 데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좀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인은 동그라미를 추구합니다. 개들을 보면 사람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그리며 사는지, 그렇죠. 개는 저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사는데 인간은 그걸 보면서 무엇을 그리면서 사는지 궁금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속에 동그라미가 많은 개들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생각할지,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직선이나 세모, 네모는 아닌지, 앞만 보고 갈 것을 생각하는지, 또는 모나고 한하고 분한 마음, 또 뭐 증오, 이런 혐오, 뭐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죠. 흔히 가장 증오와 혐오의 감정들이 가장 심한 그런 거는 흔히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일 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을 가를 때, 그럴 때 많이 드러나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잘 재단된 옷을 입고 같은 사이즈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네요. 잘 재단됐다고 해요. 잘 재단된. 그러니까 삶이 어떤 재단이 잘 됐다는 것은 규격에 딱딱 맞다라는 뜻이죠. 어떤 규격화되고 또 여백이 없는 삶을 나타낸 것 같아요. 길도 같은 사이즈요. 같은 길을 걷는 거죠. 우리가 정해진 길을 걷고 잘 재단된 옷을 입고 이런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삶이고 여백이 없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대에 퇴근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지 않아도 언젠가는 집으로 연결되는 길에서 길을 잃는 방법을 잃어버린 동네에서 구획이 잘 이루어진 길을 직선으로 가른다. 네, 뭐 규격화되고 정해진 삶이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길이래요.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지 않아도 그냥 언젠간 다 집으로 가는 거죠.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로 쓴 것 같아요. 길을 잃는 방법을 잃어버린 동네라고 그래요. 길을 잃는 방법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가 가끔씩 어떤 틀에서 벗어나고 좀 여백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백이 있게 살아야 되는데 딱 정해진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해진 도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동네라고 해요. 길을 잃는 방법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가끔씩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길로만 다닌다라는 거죠.
구획이 잘 이루어진 길을 직선으로 가로지른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것은 앞으로만 뻗어 있는 그런 직선, 그 직선은 잘 재단된 옷이기도 하고 또 그 규격이죠, 규격. 그런 규격에 다른 직선 하나를 그어서 이렇게 반항을 해본다, 뭐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규격화된 어떤 구획이 잘 나누어졌다는 것은 뭐 여백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여백이 없는 삶에다가 반항을 살짝 얹어봅니다. 어느새 공원은 개들이 풀어놓은 동심원으로 가득 찬다라고 했네요. 개는 인간이 아닌 존재죠. 인간과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어떤 그런 개가 그런 존재는 어떤 잠시 머물다 가는 것만으로도 또는 그 머물다 간 여운만으로도 동그란 마음들이 공원에 가득하다라고 해요. 동그란 마음은 그렇죠. 각이 없는 마음이고 직선처럼 앞만 향하는 그렇지 않은 마음이죠. 나는 원을 그리는 법을 배운다. 꼬리에 시선을 두고 여백에 시선을 두고 선에 시선을 두고 라고 했어요. 나는 이 원을 그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원을 어떻게 그리는가 그 방법을 배운다고 하는 걸로 봐서 나는 원을 그린다. 네. 그 꼬리에 시선을 둔다 이 말은 마치 꼭 개의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런 꼬리에 시선을 둔대요. 근데 개의 모습에서 단순히 개의 모습은 아니겠죠. 꼬리에 시선을 둔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거죠.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여백에 시선을 두고 그림을 볼 때 특히 동양화 같은 그림을 볼 때 그려져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형성하지 않는 여백, 그림이 아닌 곳 그것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아닌 주변 또는 비어있는 곳 우리 삶에서 비어있는 곳에도 시선을 두고 또 선에 시선을 둔다라고요. 선에다가 시선을 두는 여기서 선은 꼬리를 뒤를 돌아보면서 돌 때 만들어지는 그런 선을 말하는 거죠. 그런 선에 시선을 둔다고 해요. 원을 그리는 선이죠. 직선이 아니고 원을 그리는 선에 시선을 둔다고 그래요. 원에 관심을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더 많이 돌 수 있다. 이게 밑에 거랑 연결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더 많이 돌 수 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좀 춤을 아시는 분 같아요. 춤을 출 때 시선을 하나 딱 잡아놓고 돌면 안 넘어져요. 이렇게 춤추는 분들이 막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막 회전하는데 시선 하나를 잡아놓고 돌아요. 이렇게 뺑 돌고 고개 돌리고 뺑 돌고 고개 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거를 그 물레에다가 일치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한 곳에 두면은 많이 여러 바퀴 돌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춤추는 분들이 하는 어떤 도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물레에 집중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선을 한 곳에 두어야 된다고 해요. 원을 그리는 시선에 둬야겠죠. 또 동그라미를 더 많이 만들고 동그란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내 손끝과 반대쪽
손끝 사이의 거리를 잰다라고 하는데요. 이 누군가는 동그라미를 지향하는 시인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시인의 마음, 동그라미를 지향하는 시인의 마음이 시인의 두 손을 보면서 얼마나 완성되었는지, 저 백자가, 순백의 백자가, 동글동글한 순백의 백자가 얼마나 완성되었는지 가늠해 본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선은 아름답게 구부러져 있다. 원을 이루는 선이 어느 정도 좀 잘 만들어졌다. 좀 백자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완성되어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원이 아닌 모든 곡선을 그리고 있다. 모든 곡선, 많이 빙글빙글 굴레를 돌리면서 원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원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위에서 보면, 아래에서 보지 않고 위에서 보면 원일 텐데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죠.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높은 곳에서 보면 원일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곡선이 보이죠. 도자기를 옆에서 보면 곡선이 보여요. 곡선은 어떤 직선과 대조되는 어떤 생김새죠. 직선과 대조되는 생김새가 곡선입니다. 그리고 세모와 네모와 대조되는 생김새가 원이죠. 그래서 원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직선은 아니고 어느 정도 원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래도 좀 만들어지긴 졌다 이런 말이죠. 백자가. 아직 백자가 어떤 모형으로 구워질지는 모르지만 나는 정성 들여 요약을 칠한다. 동그라미가 층층이 쌓여가지고 순백의 백자가 완성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성을 들이겠다라고 합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길에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희고 막다. 참 표현이 좋네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길에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희고 막다. 왜 그럴까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길에서 여기가 끝이다라고 하면 그 끝은 뭐죠? 처음이죠. 뒤쪽에서 보면 여기가 끝이면, 현재가 끝이라면 뒤쪽에서 보면 처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럼 뭐가 돼요? 끝은 처음과 만나는 것이고 또 끝이 처음과 만나면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시인이 지향하는 어떤 동그라미, 원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희고 막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풍경은 백자가 되어 있다라고 했네요. 시인이 백자를 완성했다고 하지 않고 시인이 만든 그릇이 백자가 된 게 아니라 풍경이 백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인은 백자를 만들면서 도자기라고 할게요. 도자기를 만들면서 시인의 마음이 백자가 되어버렸죠.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워낙 편안하고, 그러니까 개가 풀밭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시인은 백자를 만들면서 놀았던 것이죠. 여유를 갖고. 그래서 시인에게 보이는 세상이 백자에 그려진 풍경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백자를 만드는 과정이 개가 풀밭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마음처럼 가볍고 즐거웠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개의 몸에서는 그러니까 풀밭에는
개의 몸에서 나온 동그라미가 가득하고, 어떤 시인의 몸에서 나온 동그라미는 그 도자기에 층층이 쌓여서 백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공방에는 이렇게 동시문이 가득하고, 시인의 마음의 생김새는 도자기를 닮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2023년 백자가 되어가는 풍경, 김혜린 씨의 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네, 뭔가 자기가 일상에서 벗어나 어떤 취미를 갖고 집중해보면 어떤 삶의 여백에서 잠시 머무를 수 있고, 그 여백에서 머물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동그란 원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